자, 캐리 트레이드 그것을 알려주마. 자, 오늘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궁금증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갖고 자, 저희가 특집같이 한번 꾸며봤는데 자, 오늘도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롤오버 마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그 다음에 실제 롤오버 마진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유형별로 또 한번 또 사례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네. 우리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 캐리 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수익의 원천은 롤오버 이자입니다. 네네. 이때 롤오버는 연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 거래를 할 때도 월물에 대한 만기를 넘길 때 저희가 롤오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선물은 3개월이 만기잖아요. 네네.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하루를 만기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루를 넘겼을 때 지급받는 이자, 롤오버 이자라고 하고 이 롤오버 이자는 두 통화 간의 금리 차이만큼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선물은 3개월 단위로 만기 때 이제 만기를 넘기게 되면 롤오버 한다 이제 표현하는데 외환 같은 경우는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그 하루를 이제 롤오버라고 하루를 만기로 보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용 정산에 대한 입금을 받는 게 이제 이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내는 거는 비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내는 거는 비용이고 받는 거는 이자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롤오버 이자는 어디서 지급되느냐? 롤오버 이자는 FDM이라는 기관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FDM 기관에서 국내 선물사로 보내주고요. 국내 선물사에서 고객한테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FDM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 시청자분들이 계셨는데 이 FDM을 주로 이제 뭐 어떻게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자기가 이자를 지급받냐 혹은 지급을 하냐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정리를 하자면 FDM이라는 기관에서 국내 선물사를 이용하게 되고 반대죠. 국내 선물사가 FDM을 이용하게 되고 국내 선물사를 통해서 이자가 지급된다. 저희가 이제 롤오버 마진에 대한 이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3땡 선물사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FDM을 활용한 이 이자를 수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3땡 선물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FDM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FDM 중에서 이자를 많이 지급해주는 FDM을 저희는 선택을 해서. 근데 그것도 그 FDM도 2개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나요? 네, 그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종목 마지막에 저기 알파벳으로 G라든지 M이라든지 저기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FDM을 구별하는. 그럼 조금 이제 FDM마다 조금 틀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FDM마다 이자율이 조금 틀린 거는 어떤 이자 산정률이라든지 뭐 내부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저기 외환 가격 공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공시되는 이자는 FDM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뭐 지급하는 이자라든지 그렇죠. 뭐 A은행, B은행이 이자율이 조금 틀리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롤오버 이자에 대한 액수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뭐 변동되느냐 아니면 그냥 고정돼서 이렇게 나오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롤오버 이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약 8.7불이 지급이 되는데 오늘은 8.4불이 지급됐어요. 8.4불. 오늘 오전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유로 대 달러 기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자는 지금 뭐 기준이 8.7불인데 8.7불보다 약간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같이 조금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8.5에서 8.7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FDM마다 상이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롤오버 이자는 매일 지급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지급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지급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분은 수요일에 3일분을 합산해서 수요일에는 3일분이 지급이 되고 1년간 총 365일 중에 360일이 지급이 됩니다. 그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뭐 이해를 하시겠죠.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연초라든지 이럴 때 5일 정도는 빠진다.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해서 연말에는 장이 뭐 하루 동안 다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3시간 정도 열릴 때도 있고 뭐 12시간 열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1월 1일 그리고 연말에는 장이 안 열리니까 그 기간을 뺀 나머지 360일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냐 이 내용입니다. 네. 한 계약을 얼마로 살 수 있느냐. 네.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현재 한 계약의 증거금은 12,500불입니다. 12,500불. 네, 12,500불에 환율이 이제 1,130원, 40원 선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많이 빠질 때는 20원까지도 빠졌다 금방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데. 네, 요즘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죠. 네. 1,14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네, 1,400만 원으로 한 계약. 그 올림을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로 내가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한 계약으로 8.7불을 360일 동안 받았을 때 1년간 약 300만 원 정도, 350만 원 정도. 네. 그럼 3,100불 정도를 1,140원으로 환산하면은 한 35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뭐 이거는 그 금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증감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네. 일단 금리 차이만큼 이자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이것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350만 원보다 좀 더 줄어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안정성에 대한 부분, 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네. 뭐 전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기준금리는 0.25%씩 움직이는 게 불문율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0.5%씩 움직일 수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금리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절대적인 어떤 변동폭이 적다. 그리고 이 시기가 굉장히 텀이 길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안정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국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나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에 대한 폭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정도의 긴 시간을 갖고 움직이는 어떤 변동폭이라면 충분히 안정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서 깊게 파고들 건데, 자, 장점만 있는 상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장점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 이면에 숨어있는 단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 단점들을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여러분들에게 타당성 있는 어떤 욕심 채울 수 있는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파생 상품 시장에서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뭐 단점도 될 수 있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베이스 통화가 원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국내 선물사를 이용하더라도 다 환전을 해서 달러로 움직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달러로 환전하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했을 때 환율과 그리고 나중에 청산했을 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처음 진입했을 때의 환율보다 청산했을 때의 환율이 더 높다면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환율이 더 낮아지게 된다면 환차 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단점이 뭐 100%의 단점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네요. 이 단점 안에 또 숨겨진 장점도 여기 안에 녹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그렇죠. 환차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는 다 받았는데 보너스로 또 환차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것만 했는데 사실 이것만 저희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궁색하잖아요. 사실 뭐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는 이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진짜 환차 손을 보는 상황이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차 이익을 볼 경우에는 당연히 나한테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환차 손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차 손이라는 거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오늘은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실 캐리 트레이드를 파생 상품 시장에서 할 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환해지 위험입니다. 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환해지는 보통 환해지 하는 회사들이 국내 달러원 선물이나 그리고 통화 옵션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부터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러로 환전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그래서 위험이 노출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선물안이나 뭐 통화 옵션을 통해 갖고
이 가격을 계속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손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네네. 뭐 이런 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저희 단계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네네. 환 위험에 노출되는 단계를 뭐 한 10단계 정도 정해놓고 그 단계에 맞춰서 환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계마다의 어떤 그런 전략들이 다 있는 네네네.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개인들이 하기 사실 이 내용 들어보면은 개인들이 하기는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있을 것 같아요. 환해지는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환해지를 전문적으로 자문해주는 투자 자문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은행에서 자문을 받던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환해지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직접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라. 네. 그게 뭐 개인이 직접 캐리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환차 손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네네. 그게 더 안전하다. 네네. 비용을 좀 내더라도. 네. 자, 알겠습니다. 뭐 이미 이자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비용을 조금 내더라도 내 자산을 지키는 거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단점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일단 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의 원천은 그 기준금리 차이만큼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두 국가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자는 0이 되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마이너스 이자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뭐 환율 간에, 그러니까 뭐 환율이라고 표현하면 통화상 간에, 네, 통화상 간에 어떤 이자에 대한 갭이 좀 이렇게 자꾸 간극이 좁혀진다. 그 간극이 1% 정도까지 좁혀졌다면은 그 통화상에 대한 캐리 트레이드를 기대하기 조금 더 어려우니 이거는 이제 청산하시는 게 맞다.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주요국 통화 5개 통화 중에서 그 통화 중에서 금리 차이가 큰 통화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고르는 거는 아주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캐리 트레이드 하고 있는 도중에 금리 차이가 이제 좀 좁아졌다. 네. 그 통화가. 네. 그러면 나는 금리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통화로 다시 바꾸면 된다. 이제 그 주요국의 대상 통화들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유로 대 달러.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 대 달러, 네. 호주 달러 대 달러, 네.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파운드 대 달러. 파운드 달러. 네네. 야, 요 정도의 이 통화상만 갖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저번에도 뭐 표로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는 5개의 통화 중에서 항상 1% 이상씩 금리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통화들을 그냥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는 극히 드물다. 네, 그럴 수가 없죠. 각 국의 뭐 경제 상황이 다르고 통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쨌든 뭐 체크해야 될 정도이지 뭐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의 어떤 주저할 수 있는 그런 큰 맹점은 아니다. 네, 뭐 그리고 이런 걸로 이해하면 그리고 통화를 변경하게 되는 그 빈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뭐 짧게는 뭐 3년, 네. 뭐 길게는 5년까지도 길게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변동폭이 작다. 그리고 그 금리에 대한 어떤 갭이 1% 이하로 좁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주요국 통화 중에서.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환차손에 대한 위험이 생긴다면은 적극적으로 일단 개입을 하되 비용을 이미 이자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비용에서 환차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비용을 조금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환차손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물론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셔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